자, 이어서 다음은 늘 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자율적인 교사 모임, 슬기로운 교사 생활의 운영 사례를 좀 들어볼 텐데요. 이 동아리는 본원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실험을 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그 노력의 결과로 출판을 바로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교사 생활의 운영 사례를 천안 동성중학교 이승택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오니까요. 제가 그 14년 차 교사인데요. 그동안 다양한 곳에서 만나 뵀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와서 인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강의 자료 보느라고 인사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천안 동성중학교 과학교사 이승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2007년 첫 교사를 시작할 때 그때 과학교육원 원장님이 이철훈 원장님이셨거든요. 제가 첫 대회를 나가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대전 과학교육원을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멋진 곳으로 이사를 해서 특히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이런 좋은 곳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교사들 중에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8명으로 이루어진 선생님 모임입니다. 뭐 교사 동아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교사 학습 공동체라는 말을 또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중학교 선생님 3명, 초등학교 선생님 3명, 고등학교 선생님 2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같은 학교급으로 이루어져야 잘 운영이 되는데 저희는 좀 독특하죠. 초중고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방법이나 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고민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과거에 2016년부터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메이커쌤 네트워크라고 해서 메이커 운동이 막 벌어지기 시작할 당시에 메이커 모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과학창의재단에서 지원하는 2가지 사업에 선정이 돼서 활동을 했었고요. 또 17년도, 20년도에는 과학교육단체 총연합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과교총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충남과학교육원에서 장소와 경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세요. 오른쪽 위에 보면 총 4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 영국에서 출간한 책이에요. DK 출판사라고 세계적인 이 과학 쪽에 아주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제가 이 책을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최근에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컨텐츠를 보고 강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주변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들, 재활용품들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과학 실험을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책마다 약 25개, 30개 정도의 컨텐츠가 있는데 총 4권이니까 대략 100개 정도의 실험이 이렇게 수록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실험실에서 수업하다 보면 전통적인 과학 도구, 비이커라든가 메스 실린더 또는 수레 이런 것들 좀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 위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고정관념에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저술한 저자는 영국에서 기사자기를 받은 매우 유명한 과학자시더라고요. 과학이 쉽게 친근하게 대중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다. 우리도 이런 느낌의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누가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가장 많이 보던 잡지가 역사가 깊은 과학동화 잡지를 많이 봐왔었는데요.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잡지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과학쟁이, 과학소년 이런 것들은 초등학생들 대상에 주로
책들이고, 그 밖에도 이제 메이커라든가 스캡틱, 파퓰러 사이언스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들입니다. 이것들이 최근 근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서 팔려나가고 있어요. 팔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이 되고 수요가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EPI라고 해서 에피, 굉장히 학술적이고 고도로 어려운 과학을 다루고 있는 잡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과학은 우리가 단지 과학 실험실과 교실에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과학을 향유하고 즐기려고 하는 세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가진 과학적인 사고들, 선별진료소 또는 워킹스루 방식의 채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학적인 사고와 현대 우리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과학적인 사유의 산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저희가 올해는 슬기로운 교사 생활이라는 컨셉으로 모임을 한번 해보자. 실제로는 저희 모임 이름은 꺼리거든요. 할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교사 모임 꺼리입니다. 근데 올해는 슬기로운. 제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 이름이 슬기로운 생활, 자연생활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이 슬기를 한번 발휘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뭘 할까? 과학이 대중화되려면 가족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 캠핑 문화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주인공이 돼서 불을 떼고 고기를 굽고 하는, 그러니까 교육의 주체가 아빠로 나설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다. 그래서 우리가 캠핑 가서 할 수 있는 과학 주제들을 한번 모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간단하게 실제로 책으로 만들어지진 못했지만 부싯돌을 이용하는 방법, 모기 깊이 방향제, 그다음에 풀꽃의 이름을 알아보는 방법, 캠핑카 미니어처 만들기 등등 이런 주제들로 한번 구성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는데 이게 캠핑은 야간에 하다 보니까 야간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 스킬이 일단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제한적으로 좀 제한사항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 주제는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메이커, 코딩, 또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각자 전공이 있다 보니까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또 이제 최근에 백종원 씨 때문에 인기가 있는 요리, 이런 것들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더불어 최근에 이제 교육 자체가 강화되고 있고 또 교과서도 이제 자율 발행제,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지역 교과서를 만들고 있죠. 자율 발행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책을 쓰는 경험이 나중에 우리가 교과서를 쓸 수 있는 경험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저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곳에서 실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하다라고 하지 실험을 만들다라는 말은 좀 생소하시죠? 우리가 과거 교육에서 불과 과거라고 해봐야 몇십 년 되지 않았지만 그 교육 철학자 피아제의 인지적 구성주의라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조절과 동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밝히려고 했던 그런 교육학적 철학이 있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도구적 구성주의, 페퍼트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는 도구를 함께 사용해야 인지가 더 발달하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더불어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기술들, 3D 프린터, 레이저 조각기 이런 것들의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실제 이 도구적 구성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희는 실험을 만들자라는 컨셉으로 했습니다. 사실 어디 실험을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학교마다 교장교감 선생님이 막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니 또 야간에 이제 학교를 잘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마침 이곳 전종현 원장님께서 오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편하게 와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실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면 하목 연구사님도 저희 절반 정도는 참여를 하셨거든요.
함께 이제 화학 선생님 출신답게 실험할 때 같이 예비 실험을 하고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실험을 하고 고민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네, 저희가 곧 출간하게 될 사실 오늘 책을 출간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께 다 한 권씩 나눠드리려고 정말 부푼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출판사에서 너무 서두르다 보면 책이 파본이 나면 전부 다 회수하고 손실이 너무 막대하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밤을 새면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을 오늘 드리지 못한 점 깊이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요. 다음번에 과학교육원을 방문을 하시면 여기에 책이 비치돼 있을 거예요. 제가 늦어진 만큼 책을 더 좀 받아서 최대한 요구를 해서 이게 비치해 둘 테니까 꼭 다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천원 가게에서 천원 가게 집 주변에 많이 있죠. 요새 참 대중화가 됐는데 이 천원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재료들 그리고 집안의 재활용품 쓰레기통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재료들로 할 수 있는 실험들을 구성을 했어요.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 실험 꾸러미, 학습 꾸러미를 집에다 이제 보내는 학교들이 있죠. 근데 실험 꾸러미에 적합한 소재가 무엇일까? 나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교의 실험 도구 구비 기준, 그 구비 기준에 맞게 해서는 절대로 전교생한테 이걸 나눠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천 원으로 살 수 있는 거리들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구성해보자라는 컨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책의 주제는 날리기의 과학이었어요. 비행이죠. 날리기의 과학.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다 날리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다양한 비행체를 만들어 보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비행기도 만들고 그 속에 과학적인 원리를 잘 덧붙여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실제 책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을 한번 넘겨주세요. 자, 한 개 컨텐츠만 샘플로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좀 더 예쁘게 디자인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작업을 더 추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탄성력을 이용한 로켓 비행기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준비물, 걸리는 시간, 또 뭐 주의사항, 뭐 난이도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요. 실제로 접는 과정을 전부 다 사진으로 찍어서 상세한 설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원리 그리고 이것과 연결된 생활 속의 숨은 과학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가 구성이 되어 있고 총 20개의 실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책이 나오게 되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이제 동아리 활동 교재로 사용하시기에도 매우 좋을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역 교과서 이제 자유발행제가 도입이 되면 그 교과서의 컨텐츠로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주세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2016년부터 메이커쌤 네트워크 그러니까 교사 학습 공동체를 운영을 했는데 한때 인원이 한 40명, 50명까지 이렇게 커졌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그 핵심 멤버는 한 10여 명 내외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호기심에 왔다가 스쳐가는 분들이 참 많고 그리고 또 다들 가지고 있는 목적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임을 잘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에도 유명했던 또 어떤 이제 단체 같은 경우도 그 핵심 멤버가 빠져나오고 나니까 이게 그 핵심 철학이 사라지면서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저희도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모임을 운영하면서 그 교육 철학 다양한 논문들을 찾아보고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공유를 드릴 건데요. 우리가 실천 공동체 COP (Community of Practice라고 해서 이게 경제학 쪽에서 연구가 됐던 내용인데 최근에 교육학에 접목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왼쪽을 표를 보시면 실천 공동체가 갖는 특성들은 이제 공동체적 특성, 실천적 특성, 그다음에 그 구성원의 정체성, 마지막에 구성원이 갖는 의미와 경험 이렇게 나름 이제 카테고리화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특히 고민했던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학습을 할 수 있으며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학습이라는 부분, 공동체, 속함이라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따왔는데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학습이 공동체 속에서 학습이 바르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갖춰져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동의 업무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상호 관여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공동의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와서 잠깐 들어보고 가는 이런 사람들은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동의 자산을 남기고 그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모임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추억이라는 말을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실험하는 것 자체가 배움이고 전문성을 쌓는 일이고요. 또 실험하는 과정에 사진을 찍고 사진을 편집하고 포토샵 작업하고 굉장히 컴퓨터 기술도 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굉장한 좋은 경험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함께 차 마시고 대화하고 또 초중고가 서로 교류하면서 많은 추억을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곧 정체성, 하나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슈퍼맨이라는 단어를 써봤는데요. 이런 교사 학습 공동체가 정말 잘 되는 교사 학습 공동체의 주요 특징, 제가 논문에서 읽은 건데 정답은 슈퍼맨이었어요. 한 명이 정말 주도적으로 다그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소통이 일어나는 이런 조직이 가장 잘 된 조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슈퍼맨이 와야 되지 않는 조직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사실은 제가 그런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가면 또 다른 슈퍼맨을 양성해 놓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는 그 새로운 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홍보 목적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하니까 이곳에 저녁 7시 전으로 방문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선생님이라면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전정현 원장님, 그 송명숙 부장님, 그리고 특히 이제 여원구 연구사님하고 하원목 연구사님께서 저희 활동하는 동안 참 많은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도교육청의 이제 김병갑 장관님께서 식사까지 사주시면서 정말 많은 관심과 이제 지우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박교원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영윤 총무부장님께서도 예산 지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교육감님의 큰 방향성 안에서 제가 움직이는 거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